나머지 창들은 다 닫으셔도 됩니다. 아까 했었던 창은 필요 없죠? 자, 인터넷을 잠깐만 들어가 볼까요? 내가 만약에 인터넷상에서 네, 인터넷상에서 어떤 장소를 찾고자 한다면 지도로 갈 거예요. 한번 지도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 지도가 나올 거고,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곳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한일컴퓨터학원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한일컴퓨터학원이라고 적었는데, 여러분들은 본인이 원하시는 어떤 장소를 적거나 주소를 적으셔도 되세요. 자, 이렇게 누르면 한일컴퓨터학원이 검색이 돼서 지도로 찾아지겠죠. 이 위치다 라고 나왔네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이렇게 끌면은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마우스 휠을 위쪽으로 굴리면 확대, 아래쪽으로 굴리면 축소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일단 내가 이 화면, 지금 이 화면의 일부를 캡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어떤 위치, 아니면 뭐 간단하게 뭐 윈도우즈 안에서 어떤 위치 다 상관없어요. 윈도우 자체의 기본 기능에 캡처 도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캡처하시는 방법을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저는 캡처를 은근히 자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 표지를 꺼내 놓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는 꺼내져 있지가 않겠죠. 그래서 캡처 도구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알려드린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마 이 검색바일 거예요. 이 검색바를 눌러서 여기다가 캡 이렇게 적으면 캡처 도구가 뜰 겁니다. 이게 제일 간단할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저처럼 이렇게 캡처 도구를 작업 표지에 넣고 싶다면, 얘가 지금 작업 표지에 저는 있으니까 제거가 뜨는 거지만, 만약에 이렇게 작업 표지에 없는 상태에서도요, 여기서 캡 적으면 캡처 도구가 뜨고, 이걸 작업 표지에 고정해 주시면 작업 표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추가하실 것들은 작업 표지에 넣어놓고 작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어쨌든 이 캡처 도구를 선택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의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 하시고 화면이 이렇게 뿌옇게 바뀌면 내가 캡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의 왼쪽 상단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오른쪽 하단까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끌어서 선택하시고 마우스를 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캡처가 되어지는 거고요. 이거를 내가 저장해서 그림 파일로 갖겠다라고 하면 저장. 만약에 거기까지는 아니고 나는 이거 복사해서 그냥 잠깐 쓸 거야 라면 복사. 한글에다가 붙여볼까요? 한글 아까 작업하시던 표 아무거나 선택하셔가지고요. 커서 있는 부분에다 그냥 컨트롤 V만 누르면 아까 그 복사했던 걸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이 아카데미 약도를 내가 아예 저장을 할 거면 여기 저장 버튼을 눌러서 그림으로 저장해 두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저장까지 할 건 없으니까 복사는 그 옆에 여기 복사 버튼을 눌러서 복사한 후에 내가 붙이고자 하는 문서에다가 커서 놓고 그냥 컨트롤 V 눌러서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캡처 도구에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을게요. 여기 입력의 개체 중에 선을 선택을 하시고요. 선을 그릴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면서 끌면 돼요. 근데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도록 Shift를 누르면서 놔주시면은 똑바르게 선을 그릴 수 있어요. 선은 이렇게 선으로 그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 만드실 때 특별하게 어려우실 사항은 없으세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
기술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제작하는 거 한번 들어가 봐요. 자, 윗부분은요, 아무래도 평가 문제다 보니까 제가 간단한 용지어백이랑 이런 조건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맞춰볼 건데, 용지어백을 맞추는 게 단축키가 F7번. 기억하시죠? 자, F7번 툭. 자,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을 20으로만 줘라 라고 간단하게 넣습니다. 그래서 위쪽을 20, 아래쪽도 20, 왼쪽도 20, 오른쪽도 20, 2cm씩 준 거예요. 그냥. 그죠? 그 다음 머릿말, 꼬릿말은 그냥 0으로 놓으세요. 그럼 그냥 위아래 양 옆에가 그냥 2cm씩 여백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출력 형태에 있는 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 표가 지금 몇 줄에 몇 칸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네, 맞아요. 칸은 하나, 둘, 셋, 네 칸으로 두셔도 되고요. 하나, 두 칸으로 해서 두 칸을 늘려도 돼요. 저는 그냥 네 칸으로 할게요. 그럼 다섯 줄에 네 칸. 그러면 입력의 표에서 다섯 줄에 네 칸. 만들기.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범위를 잡아서 합치면 되죠. M. 범위 잡아서 M. 범위 잡아서 M. 표는 꼭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방식이 있는 것보다도요. 그냥 내가 편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 주시고 약간 여백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쵸? 범위를 잡아서 컨트롤 아래 방향키로 약간의 여백도 놓을게요. 자, 내용 적어 보겠습니다. 평가일은 땡땡년 땡땡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오늘 날짜 적어주세요. 평가일로 작성할 것 이것도 그냥 생략. 훈련생 이름은 홍길동 아니시죠? 본인 이름 적어주세요. 지금 훈련과정 과정명 평가일 훈련생 서명 평가 점수는 일단 색깔이 C 눌러서 색깔이 회색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죠? 옅은 회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건에 보면요. 맑은 고딕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표 전체 범위를 잡아서 여기 위에 함초록 바탕에 맑은 고딕으로 설정을 할게요. 맑은 고딕에 12포인트를 하라고 했으니까 얘네도 12포인트로 맞출까요? 이렇게. 앞으로 적는 것도요. 표를 바깥쪽으로 나갔을 때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제 내용을 적을 건데 앞으로 적는 것도 내용은 맑은 고딕에 12포인트를 줄 것이기 때문에 일단 맑은 고딕에 12포인트로 먼저 맞춰 놓을게요. 맑은 고딕에 12포인트 그러고 적겠습니다. 문서 번호는 문서마다 들어가는 자기 어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게 바로 문서 번호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문서 번호를 가지고
어떤 공문을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서 번호를 일반적으로 쓰게 됩니다. 시행일자. 요 사이는 2칸을 띨게요. 줄수는 3줄에 칸수는 2칸. 원래 끝은요, 맨 문단의 끝에서 2번 띄어쓰기 하고 끝을 적는 거예요. 이게 문서의 끝을 적을 때 기본적으로 한자 띄우고 끝을 띈다라고 하거든요. 이 한자라는 게 한글 한 글자를 말하니까는 2칸 띄고 끝을 적는 게 맞습니다. 표 안에도 맑은 고딕에 12포인트로 일단 맞춰 놓을게요. 지금은 타이핑만 일단 끝냈어요. 이거를 이따가 여기 설정이 돼 있는 대로 제목 부분은 조금 더 크게 글씨를 바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번, 2번 부분은 안으로 들여서 왼쪽 여백 15포인트를 줄 거예요. 표도 약간 줄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타이핑을 먼저 하신 거 확인하고 설명을 이어서 해볼게요. 지금 19분이니까 25분쯤으로 예상은 해봅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서 제목 부분서부터 꾸미겠습니다. 한일 아카데미 졸업생 동문회 이 부분은 제목 하단을 맑은 고딕에 20포인트를 주라고 했으므로 글씨 크기를 20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 진하게 하랬으니까 진하게도 한번 누를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이 있어요. 그쵸? 아까 전에 선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입력에 보시면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여기서부터 긋고 싶으니까 여기서 누르면서 끌어주시면 돼요. 다만 그냥 끌면 이렇게 삐뚤게 나올 테니 Shift를 누르시면서 끌어주시고 마우스를 먼저 떼는 거예요. 그래야 똑바르게 선이 그려집니다. 혹시라도 선을 잘못 만들었다, 그래서 지워야 된다 하면요, 선 근처로 가보면 모양이 잠깐 이렇게 바뀔 거예요. 네모의 세모, 이게 바로 개체 선택이거든요. 이 상태로 선택하시면 개체인 선이 선택이 되고 딜리트를 누르면 지울 수 있으세요.
지금 다시 선을 그릴게요. 자, 여기서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Shift 떼기 전에 먼저 마우스부터 떼는 거예요. 자, 선 그리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고요. 제목 부분을 보니까 제 36회는 좀 진한 것 같죠? 범위 잡고 진하게 한번 누르겠습니다. 자, 1번, 2번 얘네 두 줄은요. 지금 문단 번호를 왼쪽 여백을 15만큼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문단 모양으로 가볼게요. 문단 모양에서 여백을 지금 왼쪽 여백을 15를 주라고 했으므로 15포인트로 설정하면 15만큼 들여 적혀졌죠? 지금 저는 2번이 그냥 작성을 한 거다 보니까 부탁드리며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갔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 내가 2번에는 줄에 맞춰서 얘를 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혹시 저와 같이 이렇게 되신 분은요. 이자 앞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Shift와 탭을 눌러주시면 문단이 끊기지 않았을 때는 나머지 문단이 이 커서가 있는 부분에 맞춰져서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단축키 Shift 탭이 기억이 안 나시면은 다른 방법은요. 이 위쪽에 보시면 제가 잠깐 일어나서 말씀드릴게요. 이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세모, 네모가 보일 거예요. 그쵸? 이 세모는 문단의 제일 첫 번째. 이 밑에 세모는 나머지 줄. 그러니까 얘가 첫 줄, 얘가 나머지 줄, 얘가 이제 왼쪽 여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게 문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줄이 넘어가는 문단이잖아요. 이럴 때 내가 왼쪽에 여기를 조절하면은 이 앞에 첫 번째 문단의 위치가 조절이 되는 거고, 요거는 뒤에 이어지는 이 지금 문단이 끊어지지 않았을 때 두 번째 절부터 나머지 줄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해서 나중에 긴 문서 작성하실 때는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끌어서 조절하면은 이렇게 배치가 움직여지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걸로 맞추실 수도 있고 선이 나오니까 맞추기 어렵진 않아요. 아니면은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커서 놓고 Shift 탭 이렇게 맞추셔도 돼요. 자, 공고 얘는 가운데 정렬하시면 되시죠? 그 다음 날짜, 장소, 참가비 얘네는 가운데 정렬. 색깔을 넣을 거니까 C 눌러서 색깔을 면색을 회색을 넣겠다. 설정. 만약에 이 표를 줄이고 싶다면 범위를 잡고 컨트롤 방향키로 줄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표를 줄여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 표가 지금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왼쪽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표를 가운데다 놓겠다 하면은 표 앞에든 표 뒤에든 커서가 있게 두세요. 그러고 가운데 정렬하면 표가 가운데로 딱 배치가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경우는 아마 표 가장자리에서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글자처럼 취급이 풀려 있을 거예요. 얘가 풀려 있으면 얘를 커서를 여기다 찍어서 가운데 정렬을 못해요. 물론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서 눈대중으로는 정렬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가운데 정렬로 맞추고 싶다면 표 가장자리의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서 얘를 글자처럼 취급을 눌러주시면은 이 표 하나가 하나의 거대한 글자가 되니까 표 앞에나 뒤에 커서를 놓고 가운데 정렬을 했을 때 표가 가운데로 맞춰질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아래와 같이는 블록 지정해서 밑줄을 그어야 되겠네요. 그럼 밑줄 누르면 되죠? 자, 붙임까지 해서 한일 아카데미. 여기는 글씨가 얘가 몇으로 돼 있냐? 지금 20포인트 가운데 정렬 진하게로 돼 있죠? 20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 자, 이렇게 왔어요. 근데 두 번째 장 넘어가기에 얘가 많이 띄어져 있네요. 그쵸? 그러면 이때 우리가 엔터를 쭉 쳐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페이지를 다음 페이지로 넘길 때는요. 좀 전에 제가 사실 표에서 설명드렸던 단축키인데 컨트롤 엔터를 치세요. 컨트롤 엔터는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쪽을 내려버리는 역할을 해요. 근데 아까 전에
사실 제가 서식을 여기서 바꾼 채로 엔터를 쳐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 밑으로 내려온 표에서는 얘가 지금 아까 서식, 즉 맑은 고딕 20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 이런 서식이 잡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서식을 일일이 내가 다 원래대로 풀려면 좀 복잡하니까 이런 경우는 저번에 우리 스타일 배웠었죠. 여기 바탕글을 눌러주시면 기본 바탕글 서식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맑은 고딕 아까 기본이 12포인트였으니까 12포인트로 해놓고 두 번째 장을 계속 작성하시면 돼요. 원래는 사실 제가 1, 2페이지를 다 작성한 다음에 수정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1페이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느라고 그걸 먼저 설명드리고 2페이지로 넘어왔기 때문에 서식이 그대로 넘어와진 거여서 서식을 없애는 방법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붙임. 그 다음에 아까 그거죠. 아까 우리 활용한 거. 그죠? 그래서 인터넷을 들어가서 지도를 검색을 하는데 검색하는 곳에다가 학원을 적으면 학원이 검색이 될 거고, 그죠? 여기를 돋보기 눌러서 캡처 도구가 뜨면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범위를 잡고 복사 닫고 한글 창에서 붙이면 돼요. 이거 어려울 거 없어요. 가해서 여기 늘리거나 조절은 가능합니다. 여기 밑에다가 이제 적을 거니까 얘가 지금 개체잖아요. 글자처럼 취급을 해놓으면 아까 전처럼 엔터 쳐서 이렇게 밑으로 또 내려가져요. 아니면은 엔터를 좀 여러 번 쳐서 밑으로 내려가실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한일 아카데미 찾아오는 길 해서 주소 자, 여기서 엔터를 치면 줄이 이렇게 내려가서 문단이 나눠진다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문단을 나누지 않고 밑으로 내리는 방법은 Shift 엔터예요. Shift 엔터는 문단을 끊지 않고 밑으로 내릴 때 누르는 단축키예요. 요거 주차 장소가 협소하오니를 요 서울시 앞에 맞추고 싶어요. 이게 해당 문단이 주소서부터 바랍니다까지가 한 문단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서자 앞에 커서를 놓고 아까 배웠던 Shift 탭 끝. 네, 이거 어렵다고 하지 않으시겠죠? 네. 안 어렵습니다. 이거 공문 우리 금방 만드네요.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제작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거를 저장을 해서 저에게 메일로 보내시는 것까지가 이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활용 한글의 평가 문제인 건데요. 저장을 할 때 제가 어떻게 저장하라고 하냐면 앞장에 보시면 평가 날짜 빼기 이름.hwp로 저장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파일에 저장하기 뭐 바탕화면이 편하실 거면 바탕화면에 하세요. 어디다 저장할지는 본인이 기억하시면 되니까 파일 이름에다가는 평가 날짜 오늘 날짜가 2020년 08월 20일이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빼기 이름 해서 저장하시면 HWP 파일로 저장됐겠죠? 네, 제가 일부러 바탕화면에 했어요. 그럼 바탕화면에 어디 보자. 이쪽으로 갔나 보다. 화면이.
바탕화면에 지금 저장한 게 이렇게 보일 거고요. 그쵸? 이거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메일로 보내는 거는 제가 45분쯤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작성하실 분들 마저 작성하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선두그룹은 그냥 오늘 보내주시면 돼요. 만약에 오늘 보내기 힘들다, 그럼 내일까지는 보내셔야 돼요. 왜냐면 또 여러분들이 모여있는데 이 중에는 메일을 오래전에 보내서 까먹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자, 일단 인터넷을 들어가겠죠. 네이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네이버 로그인. 그래서 여기다가 본인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적어서 로그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로그인해서 들어갔고, 여기서 메일을 보낼 거니까 메일. 여기서 보내실 때는 메일 쓰기를 누르시는 겁니다. 메일 쓰기. 메일을 쓰실 때 받는 사람의, 저한테 보낼 거니까 제 이메일을 적으셔야겠죠? 그래서 한일컴.com을 제가 적을게요. 한일컴 골뱅이 카카오.com. 그 다음 제목에다가 사무자동화 한글 평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제목을 적고요. 여기 파일 첨부를 해주세요. 근데 제가 어느 분인지 알려면 이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뒤에다가 뭐 홍길동 이런 식으로 적는 걸로 할게요. 홍길동 씨는 홍길동이라 적고, 그죠? 자, 여기 내 PC를 눌러서 아까 내가 저장한 것이 있을 거예요. 바탕화면에 저장하신 분은 바탕화면에 어디 보자. 어디 갔니? 여기 있다. 그쵸? 선택하고 열기 하고 여기다가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면 돼요. 끝. 네, 어렵진 않아요. 근데 혹시라도 오래간만에 메일을 보내다 보니까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메일은 일단 다 완성되시는 대로 뭐 오늘 다 완성되신 분은 오늘 보내주시고요. 만약 오늘 다 완성되지 않아서 나는 내일까지 보내겠다. 예, 좋아요. 내일까지 보내셔도 돼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보내셔야 됩니다. 제가 취합을 내일 할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글들 직접 이렇게 기본적인 유인물 작업들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았죠? 할만했죠? 다음 시간서부터는 저희가 ITQ 책을 들어갈 거예요. 저희 ITQ 책이 보시면은 3권이 분권돼 있어요. 그 3권 다 들고 오지 마시고 제일 앞에 ITQ 한글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어요. 한글 교재만 지금 쓸 거니까 그것만 가져오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거 일단 말씀드렸고